한마디로 약간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주 발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일 나쁜 게 상처 주위에 건조하게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서연이입니다.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상처가 났을 때 흉터를 최소화하려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라는 질문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상처가 났을 때 관리하는 방법, 재생크림과 흉터 연고의 차이점 및 연고를 도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상처가 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깨끗한 환경에 있는데 다쳤을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라든지 깨끗한 물로 씻어서 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. 그 외에 약간 오염된 물질이 있는 곳에서 상처가 나서 그 오염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알코올이나 소독약 같은 걸로 한번 깨끗이 닦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.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슨 쇠라든지 아니면 못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긁히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럴 경우에는 집에서 꼭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내원해야 되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입자에 의해서 2차 감염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파상풍 주사 같은 것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공원 같은 데 가다가 넘어지거나 흙먼지에 의해서 살짝 다쳤을 경우에는 솔직히 빨간 약이나 알코올 솜으로 치료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게 자체 소독약이 우리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되고 그게 강하기 때문에 재생될 수 있는 세포를 오히려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서요. 진짜 오염된 물질 아니면 식염수라든지 흐르는 물로 씻으셔서 치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게 어쨌든 이 상처가 재생이 빨리 돼서 흉터를 덜 남게 하는 건데요.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보습입니다. 보습과 함께 또 중요한 거는 2차 감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밀폐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충족시키는 것이 요즘에 말하는 수분밴드, 보습도 되면서 외부로부터 차단시켜주는 수분밴드를 붙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수분밴드를 붙이고 난 다음에 첫날이나 이튿날은 진물이 상처에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분밴드가 불룩 튀어나오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거를 떼시고 똑같이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닦아내신 다음에 다시 붙이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 이후에는 매일매일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처에 조금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, 4일 정도 이렇게 후에 한 번씩 갈아주면서 일주일 정도는 좀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고 수분밴드를 좀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딱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가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천연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보호막 아래는 피부과들이 막 재생되면서 최대한 빨리 힐링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딱지를 떼는 순간 외부로부터 노출이 되면 또 그때부터 또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딱지를 떼는 행동은 오히려 흉터를 더 여러 번 상처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딱지는 최대한 떼지 않고 유지하면서 저절로 떨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딱지가 있으면 왠지 떼고 싶고 그럴 때는 오히려 보습제 같은 걸 발라주시면 주위 재생도 잘 되고 그 딱지도 저절로 잘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상처가 났을 때 각각의 시기에 따라 조금 연고가 다른데요. 상처가 나서 처음에 피가 나고 약간 진물이 난다고 할 때는 감염으로부터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생제 연고를 먼저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나면 이제 표피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재생 연고를 추천드리는데요. 이 이유는 겉에는 피부가 진물이 안 나지만 피부 장벽, 표피 쪽은 손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거를 최대한 강화해 주기 위해서 보습제, 재생크림을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색소 침착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붉은색으로 흉터가 좀 보이실 텐데요. 그때는 흉터 연고로 사용함으로써 이 증상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면서 흉터가 최소한 남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우선 상처를 흐르는 물이나 아니면 멸균 식염수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항생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소량을 펴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펴바르고 나서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연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흡수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거의 5분 안에 흡수되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유자재로 움직이셔도 되고 조금 묻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연고를 많이 바르면 효과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. 근데 그러지는 않거든요. 너무 과하게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생제 연고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도포해서 그 피부 병변에만 잘 충족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상처가 나서 항생제 연고를 바르시는데 환자분 중에 바르고 나서 오히려 가렵거나 붉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항생제 연고라서 꼭 좋은 건 아니고 환자분에 따라서는 그 항생제 연고가 자극 피부염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있을 때는 참지 마시고 병원에 조금 내원하셔서 확인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럴 때가 가장 중요한 게 보습인데요. 딱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표피는 겉으로는 괜찮지만 굉장히 조금 약한 피부라든지 아니면 주변보다는 약하다고 느끼실 텐데요. 피부 장벽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생크림이라든지 보습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수시로 발라서 그쪽에 신경 써주시면 흉터도 덜 남고 그쪽 장벽이 강화되면서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제일 나쁜 게 상처 주위에 건조하게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재생 테이프라는 거는 실리콘 재질 테이프 모양인데요. 모든 분이 다 쓰실 필요는 없는데 쓰는 이유는 예전에 상처가 났을 때 흉터가 생기면서 약간 튀어나온다든지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재생 테이프를 쓰는 게 좋은데요. 그 이유는 재생 테이프를 붙이게 되면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붙이고 있고 얘네들이 은근히 압력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막아주거든요. 우리가 흉터가 재생되면서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과하게 생기시는 분들, 켈로이드 약간 체질이신 분들은 튀어나올 수 있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고요. 두 번째는 저희가 잘 움직이는 부위가 있어요.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약간 흉터가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위에 다쳤을 때는 이런 재생 테이프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건 아니고요. 보통 붙였을 때 가렵다든지 붉게 피부가 올라온다든지 좀 심하신 분들은 그 주변으로 진물이 나시는 분도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재생 테이프에 있는 물질이 내 피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붙이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보통 상처가 난 이후에 연고나 테이프 같은 거는 엄청 꼼꼼하게 바르시는데 놓치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.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.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흉터를 좀 더 진하게 보일 수도 있고 흉터를 좀 더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걱정되거나 흉터가 보이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잘 챙겨서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은 상처가 흉터로 남지 않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상처가 나셨을 때 초기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.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여러분이 겪었던 상처의 관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서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